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은연면과 남면 일원에 양주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은남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요. 최근 생활용품 유통기업인 다이소가 한 달 안에 입주 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전체 산단 분양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입주 의사를 보이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은연면 도아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여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은남산업단지 부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20%, 토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은남산업단지는 양주 최대 규모 산업단지로 축구장 130여 개를 합친 면적에 전자부품과 금속 가공제품, 식료품과 의류 등 9개 업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 생활용품 유통기업인 다이소가 1호 입주기업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공급받을 용지는 11만 제곱미터, 전체 면적의 10% 규모입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주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이소가 다음 달쯤 입주 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협력사나 납품 희망업체 등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은남산단에 입주 의사를 보이는 기업은 90여 곳. 양주시는 전체 용지의 절반을 4차례에 걸쳐 선분양할 계획입니다. 빠른 기업 유치로 산단 성공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 한 6개월 전부터 분양을 하는데 저희 은남산업단지는 지금 준공이 한 2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을 통해서 지금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한 50% 정도를 그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남산업단지의 준공 목표는 2027년. 양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과 GTX 신호선 등 교통이 개선되면 경제 활성화의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주 은남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돼 서부권 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8일 오전 8시 55분쯤 양주시 덕정동의 한 8층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학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8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약 1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학원은 미운영 중인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득점 65,817점을 획득해 2위 경남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경기도는 2022년 대회부터 3회 연속 전국체전 종합 우승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이 16개 나왔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닌 롤러에서 7개가 쏟아졌고 수영 경영에서 6개가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육상에서 2개, 역도에서 1개 등 한국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폐회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 어린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WHO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특이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입니다. 네, 요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게 유행인데요. 좀 생소합니다. 이 병은 무엇인가요? 호흡기에서 분리되는 균으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병원체입니다. 작은 크기는 바이러스에 가까운 특징이고 이중 나선 DNA를 가지고 스스로 증식하는 것은 세균의 특징입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세포벽이 없어서 주로 많이 쓰이는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3주의 잠복기를 거쳐
기관지 폐렴, 기관지염, 인두염 등이 생길 수 있고 3, 4주 이내에 점차 회복이 됩니다. 심한 기침, 발열, 그 외에 인후통, 두통, 무력감 등의 전신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콧물은 드뭅니다. 진찰 소견에 비하여 임상 증상이 심하며 진단은 엑스레이와 호흡기 PCR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진을 받았을 때 결석을 해도 출석 인정이 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비말로 감염이 되므로 기침 예절, 손 씻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잠복기와 증상 지속 기간 때문에 격리 기간을 지정하기 어려우나 학교 등의 단체 생활 시에는 발열과 심한 기침이 있는 시기에 격리 및 가정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폐렴의 경우 의사에 의해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최근 아이들에게서 증상이 나와 또 학부모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생제는 마크롤라이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크롤라이드의 내성인 마이코플라즈마가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024년 소아 마크롤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지침에 따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구대 의정부 시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다양한 현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현균 의정부 시의회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으며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3명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만큼 동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정부 관내 40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기관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관들의 어려움을 듣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개월 동안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에서는 4가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와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둘째는 조례 개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 의회가 실질적으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는 올해 시 재정 상황이 특히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상임위 활동과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단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3명의 모든 의원들이 서로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를 통해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나 워크숍을 통해 신뢰를 쌓고 협력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의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의회가 하나로 단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시민 집행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저희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의정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난 10년 동안 일본인 명의의 은닉재산 중 국유화된 것은 고작 92억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의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실적을 살펴보면 은닉 의심 재산 11,534필지 중 단 188필지만이 국유화가 완료됐는데요. 은닉재산은 당초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땅을 무 권리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합니다. 정 의원은 은닉재산의 국유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재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은닉재산 국유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 등 야 3당 국회의원 3명이 독립출산지원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독립출산지원법의 핵심 내용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야 3당 의원들은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우리의 법과 제도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비혼 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가족 구성이 인정될 때 저출생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에서 현행법으로 정한 녹색 제품 구매 의무를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청 등 전국 348개 기관이 녹색 제품 구매 이행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녹색 제품 구매 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 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박 의원은 녹색 산업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미래철도망 구상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 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통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온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8호선 의정부 연장의 최적 대안과 의정부 경전철 순환선 구축 방안을 설명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